아, 하늘, 산, 강 모두가 하나 된 역시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보기에는 하늘다리만한 곳이 없네요. 근데 지금 여기 좀 무서운 게 높을 뿐만 아니라 출렁출렁거리고 무서워. 네. 강인데요. 엄청 지금 막 그 물살이 세고 마치 소리는 폭포수 같은 소리? 예. 와,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여기가 어떤 강인지는 알고 오셨어요? 알죠. 어떤 강? 포천하면 뭐 제일 유명한 데는 한탄강 아니겠어요? 한탄강은 왜 한탄강일까요? 6.25 전쟁 때 이렇게 피난을 내려가다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한탄을 했던, 그래서 한탄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저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 아래요? 저 아래. 아, 오늘의 주인공. 네. 저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 왜 저 아래 계시는지. 출렁다리 무서워하시나 보다. 그렇죠?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아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또 비가 와서 더 좋으네요. 장톡대 촬영 이후에 네. 가장 멋지고 이색적인 공간에서 오프닝을 찍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이곳이 비둘기낭 폭포잖아요. 그렇죠.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예전부터 이곳에는 비둘기가 많이 서식을 했다래요. 이 동굴의 모양이 주머니 낭자, 네. 동굴의 모양이 주머니같이 생겼다 해서 낭자를 붙여서 비둘기가 많이 사는 주머니 같은 동굴, 네. 이래서 비둘기낭 이렇게 명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포천 일대가 다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여기가 특히 이제 이 비둘기낭 여기는 평상시에는 개방을 안 합니다. 이게 어떤 지질학적 생태 이렇게 또 보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안 하고 이제 여기가 어떤 학술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생태 지질 또 프로그램 운영을 이럴 때만 좀 임시로 열고 네. 평상시에는 좀 여기를 가둬서 자연을 많이 이제 훼손 안 되게 보존시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박은영 진행자님 참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최고 많이 물이 떨어지는 때예요. 그렇군요. 어제 그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최고 많이 떨어지는 딱 맞춰왔네요. 그렇죠. 이 장관을 운이 보려고. 운이 좋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하늘다리를 건너면서 궁금했던 게 한탄강의 뜻이 정말 6.25 때 피난을 못 가서 못 간 분들이 한탄을 했던 곳이라 한탄강이냐. 지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25 때 피난을 이 협곡 때문에 못 와서 한탄을 하면서 강을 못 건너서 한탄하면서 이름이 붙여졌다 해서 한탄강도 있고 네. 또 궁예가 왕건에게 쫓겨서 태봉국 왕건에게 패망을 하고 돌아가면서 이 한탄을 했던 자리가 또 한탄강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 클 한자를 써서 네. 여울, 이렇게 여울이 큰 강이다 해서 한탄강으로 붙여졌다는데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이동을 해보기 전에 왜 우리가 폭포하면 또 득음 이런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좋으신데 이제 노래라도 한 소절 좀 쫙 뽑아주실 수 있나요? 비둘기 낭이니까 네. 잘 부를지 모르겠어요. 가사를 다 부를지 모르겠는데 비둘기 집 한번 불러볼까요? 비둘기 집? 좋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아니, 못 하겠네. 폭포 소리를 시장님의 목소리가 이기네요. 예, 그러니까. 득음하셨습니다. 예. 와,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오니까 포천 일대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가 아까 건넜던 다리가 저 하늘다리고요. 아, 예. 예, 이게 지금 한탄강의 물줄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생태공원인가 봐요. 꽃이 심어져 아, 그럼요. 있어요. 여기 생태식물원 네, 여기 또 이렇게 꽃 단지가 있고 네. 그 옆에 이렇게 지금은 뭐 초목만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가 대형제 콘서트 장소를 아. 저희가 야외 네, 콘서트 장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 네. 또 저 멀리 보이는데 저기는 저희가 호수를 좀 조성을 하래 호수. 인공호수를요?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네. 그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호수와 나무가 어우러지고 또 호수 안에는 이제 수생 식물들 네. 그런 것들 심어서 한 번에 오시면은 그냥 뭐 우리 꽃도 구경을 하시고 네. 호숫가 거닐면서 가족들과 함께 그 피크닉도 하고 네. 그런 아주 좋은 장소로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아마 그렇게 완성이 돼 갈 겁니다. 준비 중이시고. 아, 예, 예. 그 여기서 지금 축제 같은 것도 열리나요? 아마 우드스탁이라는 네. 페스티벌 아마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데 네. 그곳이 바로 여기 한탄강 여기 이 공연 장소 네. 여기서 이루어질 그런 계획이 있고 네. 그게 7월 28일부터 3일간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이게 협곡으로 형성된 한탄강을 상징하는 지오 페스티벌이라고 우리 캠핑장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캠핑하고 음악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지오 페스티벌이 8월 19, 20일 이렇게 또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줄줄이 축제가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 대한민국 야외 축제에 뭐 아주 메카가 될 겁니다. 산, 물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포천으로 변신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호수까지 만들라입니다. 인공 호수. 그러한 국민 쉼터를 우리 포천에서 한탄강에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공해 드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 많이 놀러 오십시오. 아우, 좋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보니까 약간 박물관에 온 느낌입니다. 뒤에 지금 주먹 찌르개 이런 것도 보이고요. 예, 뭐 돌 전시물, 그다음에 구석기 사람들은 어떤 도구로 사용했을까?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곳은 세계 지질공원 센터 2019년도에 개관이 됐는데요. 네. 용암이 흘러내면서 형성된 그 주상절리 이런 거라든가 또 옛날에는 강을 옆에 끼고 다 도시가 그렇죠. 주거지가 형성이 물이 있어야 됐잖아요.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또 이렇게 돌도끼라든가 이런 역사적으로 유물이 있는 그런 장소죠.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우리 성인들도 역사를 공부하고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런 장소에서 이제 네네. 장톡대의 메인 코너인 톡방 입장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톡은 말 그대로 일하는 톡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업무로 바쁘실 텐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좀 다양하게 여쭤볼게요. 포천 일대가 다 유네스코에 지정이 될 만큼
굉장히 자연적으로도 볼거리가 많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공간뿐만 아니라 그냥 뭐 정말 주상 전리부터 한탄강, 그다음에 옆에 공원들까지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도시인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포천의 어떤 가장 큰 매력, 가장 큰 어떤 강점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포천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도시이죠. 그러면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병존하는 그런 네. 도농통합형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뭐 사과라든가 포도 이런 농산물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맛이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의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특히 도시 지역에는 저희 포천에 약 7천여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연간 생산 유발해내는 지역 내 총생산액 GRDP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1등이고 오. 또 31개 전체 중에서도 7위입니다. 약 6조 5천억 정도의 연간 지역 내 총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죠. 그래서 저희는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또 기업은 기업대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수준 높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정말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병존하면서 수도권 전체에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도 제공을 해주고 네. 또 공산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도시와 농촌이 병합된 도농통합형시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포천하면 아직도 농업도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약간 쌀 이런 것도 유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포천은 농업이 조금 더 기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인지 기업 유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저희가 우리 박은영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도 사실 우리 포천이라는 지역이 서울시의 1.4배나 되는 넓은 네.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재배하면서 농산물이 아주 수준 높은 농산물들이 재배가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기후 변화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농업도 스마트팜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스마트팜 농업, 스마트 축사 이런 걸로 이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규모로 재배하는 그러한 농업이 아니라 어떤 농업을 전업으로 스마트팜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창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걸맞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스마트팜, 블루오션 산업으로 만들고 또 우리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있는 중소기업이지만 네. 일자리는 풍부한데 반해서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사실 그렇죠.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7천여 개 이외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포천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포천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 네. 이런 것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렇게 포천 주민분들의 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좀 뭐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출퇴근이 가능하려면 도로가 잘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하철은 진행 상황이 어떨까요? 네, 이 수도권에서 지하철이 전철이 1m도 없는 게 남부는 안성시, 북부로는 포천시예요. 네. 수도권 31개 시군에서 전철이 1m도 없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아니죠. 뚫기 힘들다거나? 아니죠. 여태까지 좀 소외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로소 그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 되는데 네. 포천에서 양주 옥정까지 셔틀로 왕복하는 그런 기능의 전철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버스만도 못하다. 그래서 노선을 바꾸는 것다 추진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어려우니까 네. 그 사업을 인정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조속히만 해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이 대안으로 옥정에서 끝나던 그 전철 종점역이
덕정역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네. 포천에서 덕정역으로 가서 1호선과도 환승이 되고 GTX C노선으로도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우리 포천은 실질적인 전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또 알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는 2톡으로 한번 입장을 해볼게요. 아, 네. 시장님께서 과거에 어떤 시절을 보내셨는지 허심탄회하게 저희-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천에서 그럼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쭉 자라시고요? 네. 포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이제 대학 가고 또 네. 군대 생활하다가 공무원 생활을 그치. 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포천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죠. 또 도청 가서 한 12년 근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네. 포천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진짜 포천 지킴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되겠다는 마음 먹으셨어요? 제가 경기도청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경기도청에서는 31개 시, 군에서 행정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네. 도청에서. 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의 역할이 그 시대에 어떤 시장이 어떤 군수가 그 행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시가 달라지는.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포천은 저 나름대로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포천은 그대로일까? 네.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만약 시장이 되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꿈이 그 도청에서 근무하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경기도청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하나 보시고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고 내가 나설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어떤 걸까요? 저는 그때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은 네. 크게 큰 그림을 그려서 시민들을 어떤 뭐 희망에 부풀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처럼 그러한 행정보다 그런 정치보다 정말 내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 불편 사항을 네. 해소해 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다.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저는 최고 먼저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긴 게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그거를 정말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지친 몸 그쵸. 들어가서 주차 빨리 하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네. 이거 못하고 몇 바퀴 돌고 또 이웃과 다투는 이런 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최고 먼저 민생을 챙기면서 그런 사업부터 하겠다 네. 이랬었죠. 야, 진짜 약속을 지키셨네요. 지켜갑니다. 그리고 포천에서 쭉 생활하고 또 커오셨기 때문에 포천에 가장 시급한 것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떤 아빠이자 어떤 남편이었어요? 그 문제만 질문 받으면 저는 먹먹해. 제가 이제 뭐 제 아내도 공무원이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로다가 알았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 셋이세요? 네. 와. 아이가 셋인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커 있어요. 그만큼 저는 아이들 그 자라나는 그 부분에 좀 다 못해서 항상 그 없는 좀 마음이 점수로 한번 매겨볼게요. 아이들에게 난 몇 점짜리 아빠다? 한 30점이나 될까? 30점. 어머, 그렇구나. 그러면 뭐 아이들도 못 챙겼으면 아내분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아내한테 20점. 20점 더 나시네요, 진짜. 포천과 결혼한 남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포천과 같습니다. 결혼한 남자. 예, 예. 자, 이제는 삼톡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톡은 장톡 때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삼색 퀴즈가 준비된 시간입니다. 총 3문제를 드릴 텐데요. 3문제 중에 3문제를 모두 맞히시면 1분, 60초 동안 포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시간을 드리고요.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20초씩 감소가 됩니다. 퀴즈에 약한데. 자신 있으신가요?
기지에 약해요. 아니 근데 포천에서 계속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살으셨고 또 근무하셨고 지금 또 시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얄미운 소리를 안 들으셔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럼요. 예, 근데 또 너무 세 문제 다 맞히셔도 약간 인간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강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1,500명까지 건널 수 있을 만큼 넓고 크게 지어진 다리는 하늘다리. 한탄강 하늘다리입니다. 네. 이게 문제일 리는 없어요. 예, 아까 제가 건너온 한탄강 하늘다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다리의 총 길이는 총 길이는 200m. 200m. 하늘다리, 출렁 하늘다리는 사실 어디 많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그 우리 주상절리를 하늘다리에서만 봤을 때 정확한 그 주상절리의 모습이 주상절리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어떤 그냥 다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은 주상절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게 더 큰 의미가. 그러면 빨리 건너가지 말고 중간에 서서 이 느끼면서, 주상절리를 좀 주상절리 봐야 되는 느끼면서.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빨강 문제를 아주 가뿐히 맞춰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노랑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포천 한탄강에 위치한 연못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명승지인 이곳 화적연. 화적연은 연못 중앙에 이것을 쌓아 올린 모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벼화자에 쌓을 적자입니다. 그래서 볏집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 형성된 곳이라 그래서 네, 화적연 이렇게 부르죠. 볏집. 네. 아, 너무 쉬운가 보다, 잘하죠? 문제가. 너무 쉬운가 봐요, 그렇죠? 아, 제가 그래도 포천에서 태어나고 포천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네. 포천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야죠. 아, 정확하게 벼화자에 쌓을 적자. 그래서 화적연. 거기서 가을 9월달 되면 그 실경 뮤지컬. 동네 우리 마을에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뮤지컬을 이제 하는 그 실경 뮤지컬이 네. 작년부터 시작인데 올해 아마 더 수준 높은 뮤지컬이 이렇게 꼭 오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8월이요? 9월? 9월. 아, 9월. 9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 40초의 시간을 확보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문제가 있는데요. 요거까지 잘 맞춰주시면 1분 동안 하실 말씀을 꼭 맞춰야 되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초록 문제 나갑니다. 다음 유래를 잘 듣고 어떤 지역인지 맞춰주세요. 신라 말 궁예의 학정에 못 이겨 어진 관리들이 관직을 버리고 성 바뀐 이 지역에 모여 살았다고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이 설명에 소개하는 포천의 면은 어디일까요? 모르겠습니다. 3초 드릴게요. 셋, 관인면? 둘, 관인면, 관인면. 야, 아니 모르시게 됐다더니 어떻게 또 맞추셨어요? 인간성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모르는 것 끝까지 가려다가 아, 그러셨어요? 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아, 근데 관이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찍었어요. 관리들이 모여 살아서 관인면인가 봐요. 그렇죠? 예. 야, 아니 사실 이렇게 시장님들 촬영해 보면 대부분 세 문제 맞히시는 분들 잘 없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은 좀 어려운 문제를 뽑기 때문에 대부분 두 문제에서 끝나는데 세 문제를 정확하게 잘 맞춰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60초 동안 우리 포천 시민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0초 아유, 고맙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시작! 예, 품격이 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어가는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우리 포천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병존하는 도농 통합형 시입니다.
수준 높은 쌀과 또 요즘 최근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사과, 포도, 또 특히 한우 재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산물과 축산물이 풍부한 맛의 도시, 이거와 또 어우러져서 7천 개의 중소기업위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도시가 병존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그 이외에 또 우리 포천은 관광의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맛과 관광의 도시 포천을 많이들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딱 3초 남겨놓고 예. 이렇게 또 문제도 풀고 네. 시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슬슬 배가 고프네요. 고프시죠? 저도 그러네요. 네. 오늘 아주 맛있는 것도 먹을 예정이라고 아유, 들었는데. 네. 제가 맛있는 거 소개해 드릴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또 포천하면 또 맛있는 거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막걸리, 막걸리도 있고. 갈비. 이동갈비도. 그거는 우리 박은영 MC께서 많이 드셨을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좀 더 특수하게 더 맛있는 네. 더 맛있는. 더 정이 들어가 있는 아, 그러한 음식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로 가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러 왔는데 미모의 여성분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세요? 정말 미모, 제 아내.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영현 포천시장의 배우자 유연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이 참 잘 어울리시고 얼굴도 굉장히 작으시고 진짜 미인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목이 좀 탁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맛있는 음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고요. 굉장히 좀 독특한 곳이에요. 들어오다 보니까 장독대 마을이라고 써 있던데 저희가 장독대라서 장독대 마을로 부른 건가요? 글쎄 그렇게 연관도 되네요. 근데 여기는 한탄강 홍수 조절용 댐이 건설이 되면서 네. 수몰 지역, 수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네. 거기서는 이제 사실 수 없게 되니까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해서 단지가 조성된 그게 장독대 마을이라 그러는데 장독대 마을은 또 엄마도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형적인 농촌의 그 풍경.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일 때도 아마 동네에서 그렇게 아마 의견들 모아서 붙인 거예요. 그럼 한번 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네. 한번 맛을 볼까요? 다 맛을 볼게요. 저는 두부부터 먹어야겠다. 저는 고기부터 먹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맛보는 감자국이네요. 감자요? 네. 감자국. 여름엔 감자국이죠. 맛있습니다. 당신이 차리지 않은 음식이니까 네, 더 맛있어. 맞습니다.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맛있는 건 남이 차려주는 예, 밥상. 주부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러네. 그 계란을 풀어서 감자국 만든 거는 저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정말요? 네. 사모님께서 안 해주신 아니, 거예요? 제가 끓여주진 않았어요. 이 감자가 감자국에 포실포실하고. 계란이 이렇게 들어간 거. 이 조합이 된 거는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는 제 친구 어머니께서 소개해줬어요.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를 딸같이 여기는 친구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때는 안 만났어요. 소개팅만 하고? 그 소개를 받았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거군요. 더 위에.
친구 어머니께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네. 친구의 이모님이 옆에 계셨어요. 네. 야, 그렇게 괜찮은 아가씨면 내가 아는 어떤 신랑감도 있으니 그 친구를 소개시켜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죠. 알고 계세요 그 스토리를? 나중에 알았겠죠. 나는 몰랐어요. 네, 네. 근데 저도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요? 그때까지 이제 29살 때거든요. 내가 뭐 벌써 장가를 가? 그것도 선을 봐서. 그래서 튕겼었죠. 근데 그랬어요?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아닌 것 아니, 같은데요? 별로 결혼할 생각이 없었구나. 때가 아니다. 집에서는 계속 장가 가라고 그러는 제 장남이니까. 근데 사실 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자리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아 자연스럽게 불편하다 자만추 스타일이시군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다시 그래 만나게 된 근데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 네. 또 얘기를 하셨어요? 안 친구 엄마가 우리 동네에서 시집을 가신 분이에요. 아. 우리 어머님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근데 다시 한번 장가를 가라 그러면서 그 소개해 주려고 그랬던 아가씨가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하니까 만나보래요. 네. 그래서 만나서 3월 10일 날 만나서 5월 10일 날 결혼했어요. 2달 만에요? 찡겼었는데? 네. 튕겼었는데 보니까 튕길 게 아니구나. 첫눈에 반하셨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지금 결혼. 잠깐만 그러면 우리 사모님의 갑자기 말씀 막 좀 더워지네. 들어봐야 됩니다. 예, 사모님께서도 다른 남자를 먼저 만났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 2년 뒤에 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나자마자 2달 만에 결혼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번 만나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만났겠죠. 그때 이제 저도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네. 근데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첫눈에 반한 건 아니고요. 되게 순박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은 사실 순박의 얼굴은 아니에요. 지금은 나이 들면서 이제 중후함이 좀 이렇게 붙어서 더 멋있어졌고요. 네. 그때는 약간 좀 순박하게 생겼었어요. 좀 순박하고 더 마르고. 덜 멋있었다는 얘기인가? 맞아요. 이거 꼭 집어서 말씀하시네. 아니 지금 더 멋있어졌다고 하시길래. 지금 훨씬 더 멋있어졌어요. 절 만나서 멋있어진 것 같아요. 예. 예. 항상 그러시네. 근데 어떻게 2달 만에 결혼하셨어요? 2달이면 결혼 준비를 하기에도 벅찬 시간 아닌가요? 그때는 뭐 요즘 같은데 요즘 상상도 같지는 못할 않아서 거래요. 그죠? 요즘은 뭐 이렇게 결혼 예식장도 1년 전에 막 예약을 하고 그러지만 또 30년 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가지고 모든 게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아니 아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아이들에게는 30점도 안 될 것 같은 아빠이고 아내에게는 20점짜리 남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건 이제 본인이 너무 겸손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세심한 면은 좀 부족한데 늘 믿어주는 남편이었죠. 아내를 늘 믿어주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항상 오케이. 근데 체구가 굉장히 자그마하신데 아이가 셋이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셋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 다 커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육아에는 전혀 도움을 안 주신. 맞아요. 그때는 경기도 저 수원 도청에 가서도 저 근무를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육아에 많이 함께 하지는 못했죠. 그때 눈물도 좀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사모님도 공무원이셨다고 예, 들었는데 그러면 계속 일을 하신 거예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키우면서 어제까지. 어제까지? 어제 퇴직했어요. 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내년 6월까지는 공로 연수 기간. 큰 선물을 해주셨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해주셨나요? 제가요? 네. 해줬어요. 당선이라는 게 최고 큰 선물. 아니 그러면 공무원으로 맞아요. 20년 넘게 일을 하시다가 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선출직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리고 시민들과 그렇게 많이 그렇죠. 접점이 있지는 접촉할.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 저도 사실 동장이 누군지 몰랐거든요. 그렇듯이 다들 그렇죠, 예, 뭐.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up장을 하셨다고 해도 일부 사람들만 아시지 그렇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우려했던 거죠. 반대도 하셨나요? 반대했죠.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네, 반대했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향을 위해서 자기는 한번 멋진 시정을 펼쳐보고 싶다라고 네.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보여서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라고 네. 했는데 그렇게 쉽사리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시간도 보내고 열심히 이제 그 시간을 본인이 노력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도 묵묵히 또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3전 2패 1승. 3전 2패 세 번이나 했어요. 5년 6개월이라는 세월 속에 선거를 3번 치렀어요. 그러니까 무척 고생 시켰죠. 그러면 우리 사모님께서 점수를 매겨보실까요? 아까 스스로에게는 너무 박했거든요. 아빠로서도 30점, 남편으로서는 20점밖에 안 주는데 일단 남편으로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남편으로서는 100점은 못 주겠고요. 네. 100점은 못 주겠고 예. 조금 써. 남편으로서는 한 70점? 70점? 30점 깎아진 거는 왜 30점 깎아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면 너무 몰라요. 그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예. 너무 몰라요. 저희 남편은 말해도 몰라요. 너무 눈치가 없어요. 그런 게 좀 아쉽죠. 오늘을 계기로 좀 표현을 좀 하시죠. 요즘은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직원들한테도 이제 농담 삼아도 그러는데 남편 채근하지 말아라. 남자들은 62대에 철든단다. 근데 너무 늦어요. 기다려라. 60이면 제 남편이 몇 살? 몇 년 더 기다려야 내가?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없을 거예요. 요즘은 좀 다르죠. 세태가 좀 다르지. 아들은 쑥스럽죠. 사실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아직 못 들어봤고요. 그냥 그걸 뭐 꼭 말로 해야 돼? 예. 그러잖아, 그치? 말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안 하면 몰라. 네. 정말 제가 한 번도 아주 뭐 이렇게 살갑게 사랑한다, 여보 고생했어 이런 말 사실 못했었던 거잖아.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선거한다고 시민들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내 식구, 내 사람한테 그런 표현도 진정성도 못 갖고 못하면서 어느 시민들을 사랑한다고 그러겠느냐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정말 사랑을 더 느끼고 저 고생한 부분도 알고 정말 더 사랑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좀 더웠어요. 많이 더웠죠. 땀 많이 흘리면서 진짜 더웠어요. 촬영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계기가 네. 또 이런 기회가 네. 또 저는 포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지인과의 이렇게 말씀 나누는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또 있다 그래서 네. 저는 지인보다 정말 집사람의 그 고생한 그 과정 네.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도 못했었는데 네. 오늘이라도 이런 힘을 빌려서 카메라의 힘을 빌려서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예. 오늘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날 샘터에 예. 그런 집을 지어요. 막상 그러니까 안 되네 또.